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가 차례로 사라지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수수께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이런 원인에 대해 재밌는 가설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서 해저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배가 사라져 버리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음모론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언제부터 배가 사라지게 되었나? 버뮤다 삼각지대란 버뮤다 제도,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 반도 끝을 이은 대서양상의 해역을 말합니다. 이 해역은 오래전부터 뱃사람들이 기피해온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 옛 문헌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식민지화가 이루어지기 전 이 해역에는 원주민들이 살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럽인들의 도래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전염병이나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에는 유럽인의 끊임없는 정착이 이루어졌고 이 해역의 섬들에는 스페인인, 영국인, 프랑스인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옆의 카리브해에서는 모험에 매료된 해적 지원자들이 유럽 전역에서 모여들었죠. 이렇게 해서 버뮤다 삼각지대는 배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아주 활발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물론 배는 종종 재난을 당했지만 세계 다른 해역에 비해 빈도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옛 문헌을 살펴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특별히 위험하다는 글은 보이지 않는데요. 선장들에게 두려운 것이 있었다면 아마 폭풍우 등의 자연재해나 해적의 습격일 것입니다. 문헌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언뜻 오래된 구전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최근에 나온 것으로 고전적인 형식을 본뜬 새로운 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실종에 대한 기사가 다뤄진 것은 1950년의 일로 마이애미 헤럴드라는 신문에 실린 에드워드 반 윙클 존스의 기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14년 뒤인 1964년에는 잡지 아고시에 빈센트 가디스가 쓴 목숨을 건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 기사를 계기로 거대한 버뮤다 붐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 어디로 사라졌나?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교적 최근에 나왔고 가십지에 게재됐다고 해서 쉽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배나 비행기 실종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기사에도 새로운 기사에도 엄연한 사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 12월 5일 플라이트 19라 불리는 미국의 어벤저 뇌격기 5대가 플로리다주의 포트 로더데일 항공기지를 출발했습니다. 항상 행해지고 있던 훈련 비행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비행이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이륙 1시간 반 후인 15시 40분쯤 조종사 한 명에게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몇 번의 교신이 있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방향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후 7시 비행기가 착수했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고 구조 요원이 출동했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18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화물선 사이클롭스호가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망간 광석을 실은 이 화물선에는 300명 이상이 승선해 있었으며 전쟁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미 해군 사상 최대의 손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비행기와 배뿐만이 아니라 해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1969년 8월 4일 그레이트 아이작 K라는 작은 섬에 있는 등대가 완전히 무인 상태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등대지기 2명이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섬에 허리케인이 통과하긴 했지만 섬이 폭풍우에 휩쓸린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다 지금까지 사람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실종 사례나 이해할 수 없는 난파 사례는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실은 바로 코앞에
버뮤다 삼각지대의 수수께끼를 소재로 한 서적이 연달아 출판되자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의 해명을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역의 바닥에는 UFO의 기지가 있고 그곳에 사는 외계인들이 플라이트 19 등을 가져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외계인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68년에는 북비미니 섬 근방의 해저에서 수수께끼의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량의 석회암 블록을 꼼꼼히 쌓아올려 만든 것 같은 거대한 벽 혹은 길을 닮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이 구조물은 비미니 월 또는 비미니 로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초자연 현상 연구가들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참고로 이것에 관해서는 1877년에 태어나 1945년에 사망한 심령진단가 에드가 케이시의 발언이 적중했습니다. 케이시는 아주 많은 예언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수수께끼의 아틀란티스의 흔적이 1968년에 발견된다고 하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비미니 월과 일치합니다. 오컬트적인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해저에서 발견된 구조물과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수께끼의 실종, 그리고 케이시의 불길한 예언을 하나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 해역의 바닥에는 가라앉은 아틀란티스의 흔적이 존재한다. 그렇게 단언하는 서적들이 대량으로 쏟아졌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의 기술력이 이상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기계가 고장나 대참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해서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따로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일 아틀란티스의 원형이 된 섬이 실제했다고 해도 아마 이 해역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이지요. 케이시는 많은 예언을 남겼지만 대부분은 빗나갔습니다. 가령 1940년대 중국 내전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진영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고 예언했지만 실제로 승리한 것은 공산주의 진영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예언 중에는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민주적이고 관용적인 평화국가로 통일할 것이라 단언하는 등 질 나쁜 농담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케이시가 남긴 방대한 수의 예언을 생각하면 몇백 개나 되는 것 중 하나가 아주 기묘한 형태로, 그것도 논의의 여지가 있는 형태로 적중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의 실종을 해명하려면 초자연 현상을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인 가설도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영상도 그러한 설로 끝을 맺어볼까 합니다. 과학자의 견해는 먼저 버뮤다 삼각지대가 수세기 동안 활기 넘치던 곳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곳엔 많은 배들이 오갔고 지난 100년 동안에도 많은 비행기들이 지나간 곳입니다. 통계상 배나 비행기가 많은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사고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버뮤다 삼각지대 자체가 상당히 극단적인 조건이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해역의 바닥에는 광범위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종종 이곳에서 해방된 가스가 거대한 거품이 되어 수면으로 떠오르기도 하죠. 배가 이 거품에 부딪히면 홀연히 가라앉게 됩니다. 또한 거품이 공기 중에 피어오르면 한동안 대기 밀도가 변화하면서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저에서의 자기 이상 역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해역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것도 포함해 허리케인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종종 대참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물론 더 특이한 설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과학자가 되는 근거에 독자적인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수수께끼의 실종 사건에는 국가기밀이나 음모라고 하는 또 다른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언제나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SNS로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